잘랐어. 이제 기록이 없어. 자, 속도가 속도와 미분. 이제 도함수 활용 마지막 파트. 미분하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속도가 속도하고 미분하는 단계가 이 미분법이 이제 여러분 교과에서는 총 3가지 과정으로 나눠져요. 수투에서 다루는 미분이 있고, 미적분에서 다루는 미분이 있고, 기하 파트에서 다루는 미분이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이 수투하고 미적기하가 어떤 차이점인지는 알고 가자고. 자, 수투에서 다루는 속도가 속도, 수투에서 다루는 속도가 속도. 이 개념은 수직선 운동에서 속도가 속도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동하거나 좌우로 이동하거나 앞뒤로만 이동하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앞뒤 또는 좌우 또는 위아래.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이 수직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걔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해. 근데 이쪽 미적이랑 기하에서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냐? 평면 운동에서 점 P가 평면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무슨 말이야 이제는? 앞뒤 좌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미적분이든 기하든 실질적으로는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 요 기하라는 부분에서 이 벡터라는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속도 가속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 미적분에서 나오는 속도와 속도도 결국은 벡터의 내용을 조금 일부 차감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만 하니까 일단은 수투에서의 속도가 속도 미분만 하니까 뭘 생각하면 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가 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으로 대체하는 거다라고 이해해야 돼. 자, 그래서 개념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개념부터 확인을 해보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얘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XT라 하자 라고가 출발점입니다. 저 시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초가 될 수도 있고 분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원아 정신 차려라. 자, 그래서 위치를 XT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수직선 위에 있는 일반적인 점은 X축이라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XT라고 보는 거야.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시각이라고 했으니까 이 시각이라는 건 당연히 0 이상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t가 0일 때 x0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시각이 0일 때 위치. 그지? 처음 위치를 말하는 거지. 0일 때 얘는 초기, 처음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출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점 P가 위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x0는 초기 위치구나. 그럼 요 xt라는 식에서 t에다가 숫자를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시각 t에서 점 P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어 봅시다. xt라는 애가 2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t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점 P의 위치가 XT라고 주어졌으면 출발점이 어디니? 현재야. 정신 차려라. 출발점이 어디야? 0 맞니? 이 식만 보면 T에다가 0 대입하면 X0가 0임을 알 수 있잖아. 그럼 이걸 보자마자 점 P는 어디에서 출발을 한다? 원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맞지? 자, 3초 후 T를 이제 시간 단위로 해서 초 단위로 보면 점 P의 위치 찾아보래. 그럼 계산해보면 얼마 나올까? 9 맞아?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스타트 포인트. 그래서 3초가 흘렀더니 점 P가 어디로 이동을 한 거야? 9의 위치에 이동한 거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근데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시간하고 위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얘를 좌표 평면으로 옮겨보자고.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얘의 그래프가 되겠지. 시간에 따른 X축을 이쪽으로 보는 거야. X축을 Y축처럼 생각을 하면 자, 어디서 출발했다고? 여기서 출발했다고. 맞니?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0하고 2분의 3 지나는 아래로 블록 그래프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럼 이 그래프가 XT라는 그래프가 된 건데요. 이 그래프에서 점 P가 지금 출발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고 있고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쪽으로 가고 있지. 3일 때가 얼마 나왔다고? 9가 나왔다고. 그 아까 여기서는 점 P가 3초 후에 어디 있다고 본 거야? 여기 있다고 본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점 P가 3초 후에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거는 시간 변수를 도입했기 때문에 시간 변수를 도입해서 이 수직선을 이쪽으로 확장한 거 맞아 안 맞아? 결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직선 위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면 점 P가 여기에서 출발했었죠? 그랬다가 어떻게 돼? 이쪽으로 내려가죠? 최소값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곡선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곡선이 갖고 있는 수직선에서의 실제 움직임을 확인을 하셔야 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수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이 점 P가 수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다니까 시간에 따른 실제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2차 함수 개념으로 나와 있는 얘를 봤을 때 이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에서 점 P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바라보고자 하는 게 미분적 관점이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되니? 실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지를 하면 돼. 자, 이제 XT의 그래프를 알게 됐는데 얘를 왜 이쪽으로 해석했느냐? 점 P가 지금 어떻게 갔니?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동 방향만 알게 된 거잖아. 근데 각각의 점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겠어? 이해되니?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점 P에서 여기와 여기를 A하고 B라고 놨을 때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델타 T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 시간이 A에서 B까지 흐르는 동안 무슨 말이야? 시각의 변화율 맞아 안 맞아? 시각의 변화율이다.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위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했으니까 요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생긴 거 맞아 안 맞아? 이쪽을 뭐라고 부르느냐? 델타 X라고 해서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점을 A라고 놓고요. 요 점을 B라고 놔볼게.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되는 게 뭐냐? 델타 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X가 약속이 되겠지.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가 변했어. 그 위치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서로 다른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이었잖아.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 두 점이 주어지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지면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 약속이 될 거고, 여기에다가 극한을 적용을 합니다.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하면, 자, 극한을 붙이면 서로 다른 두 점이 한점화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서로 다른 두 점이 한 점이 되고자 한다. 맞니 안 맞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한 점이 되고자 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던 거 맞니? 그럼 위치의 뭐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은 이 두 점이 어떤 특정 점을 목표로 다가가게 될 거란 얘기지. 맞니? 그럼 이 점에서의 뭐를 구하는 거랑 같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았었지? 그럼 이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 점 P의 속도라고 정의를 할 거란 얘기야. 속도의 줄임말, 위치의 순간 변화율의 줄임말이 속도. 속도를 좀 길게 느려서 얘기한 게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그럼 이 순간 변화율은 다시 또 뭐라고 쓰면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속하는 게 뭐냐? 결국은 얘는 우리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고 속도라고 얘기하지만 얘를 미분 계수라고 얘기했던 거 맞아 안 맞아? 맞니? 순간 변화율을 미분 계수라고도 얘기했었잖아. 그럼 결국은 미분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다? 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압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건 점 P의 위치를 확인을 했는데, 이 위치를 T에 대한 식 X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게 되는 건 점 P의 속도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속도를 기호로 VT라고 나타내게 돼 있어. 근데 이 VT는 뭐라고 얘기하자? 위치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줄여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다. 줄여서 위치의 미분값이다.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이 속도를 구하는 과정이 위치에 대한 것을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라는 게 얻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위치의 도함수 미분값이 속도가 됨을 알게 되면, 두 번째로 확인하는 게 뭐냐? 이 속도라는 것은 기울기에 대한 얘기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0이 될 수도 있고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기울기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속도는 양수, 0, 음수 모두 가능해. 자, 우리가 인간이 달려갈 수 있는 속도를 좀 빠르게 가서 뭐 시속 30km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앞으로 달려갔어. 그럼 시속 30km로 달려가고 있는 거지. 자, 뒤로 뛰고 있어.
앞을 보면서 뒤로 뛰고 있어.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긴 거야? 방향에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슨 의미란 얘기야? 방향적인 얘기란 얘기야. 알겠어? 속도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가 방향에 대한 얘기다. 자, 우리가 정방향으로 이제 플러스 방향을 정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마이너스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어? 그럼 정방향으로 100km 속도로 달리고 있다. 빨리 달리고 있는 거지. 역방향으로 100km 속도 달리고 있다. 그것도 빨리 달리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 방향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도 어찌됐든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둘 다 속도는 어떠니?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빠른 속도는 같은 거지. 빠르다의 개념으로는 같은 거잖아. 그치? 크기로는 같은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 속력이라는 용어를 하나 만들어내게 돼 있어. 그래서 속력이라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속도를 이제 크기화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크기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학에서 절대값 쓰는 거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속력은 속도의 크기다. 속도의 크기. 얼마나 빠르냐 방향에 관계없이. 그래서 기호로는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사용을 한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을 하다 보면 그냥 이건 외워지게 돼 있는 거야. 위치에 대한 식을 찾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의 절대값이 오면 속력이 된다. 속도는 양, 영, 정방향과 역방향이 모두 존재하고 속력은 양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안 됐어? 저것까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됐니? 그럼 저기에서 이제 설명되는 추가되는 내용이 뭐냐? 가속도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제 속력까지 진행을 하면 이제 속도 그래프가 속도 VT라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속도 그래프가 어떻게든 생기겠죠. 뭐 출발점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구한 속도 그래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마찬가지로 A에서 B까지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뭐가 생길 거란 얘기야? A에서 B까지 속도가 변화한 평균 변화율 잡히는 거 맞니 안 맞니? 일단 개념을 먼저 이해해서 그래. 속도에 뭐가 잡힐 거다? 평균 변화율이 잡힐 거다. 그럼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면 되니? 델타 T분의 델타 V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했어?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함으로 인해서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을 거다. 맞니? 그럼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쓰게 될 거야. 자, 이거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 거냐? 가속도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라고. 이해가 안 돼? 물리하고 연관직 시켜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야. 수학적으로도 정의하는 방식과 물리에서 정의하는 방식이 똑같다. 됐니?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점 P의 가속도라는 것을 구해 볼 텐데 이 가속도는 기호로는 A라는 문자를 사용합니다. 현재야 정신 차려. AT라고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얘는 약속이 뭐였어? 속도의 평균 변화율에 대한 극한값이다. 그걸 줄여서 속도의 순간 변화율이다. 됐어? 속도의 순간 변화율. 그래서 속도의 미분 계수다. 속도의 미분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그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나온다. 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1번, 2번, 속력, 그리고 가속도까지 확인하면 되고, 참고로 가속도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뭘까? 가속력이 되겠지.
용어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속도라는 말이 붙으면 양, 영, 모두 가능하다. 속력이라는 말이 붙으면 음수가 불가능하다. 거기까지.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이제 미분값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속도를 이용해서 실제로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빠르게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가, 속도를 감속하는지 가속하는지 그 여부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 점피가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대.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잖아.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모르죠. 자, 이 그래프 봐봐. 점피가 아까 이렇게 움직였어. 자, 여기에서 최소가까지 갈 때는, 여기까지 이동할 때는 속도가 0에 가까워지니 아니면 속력이 커지니? 속력이 0에 가까워지. 여기 가서 멈춰야 될 거 아니야. 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출발하려면 속도가 0 돼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속도가 여기 와서 0 됐다라는 얘기는 멈추려면 속도를 점점 줄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무슨 구간이 되는 거야? 감속 구간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속도를 줄이고 있는 과정이다. 자, 여기부터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기울기에 대한 얘기니까 빨라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쪽에서 일로 올 때는 점점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멈췄다가 다시 갈 때는 속도를 점점 어떻게 해야 돼? 높이고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속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속력에 대한 얘기야. 속력을 줄이는 과정. 이쪽부터는 속력을 늘리는 과정. 됐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직선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 단지 계산적으로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이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 그것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럼 크게 어려운 게 없어. 이쪽은 적분으로 가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뿐이야. 이해되니? 그럼 이제 이게 미분이나 미적분이나 이제 기하로 갔을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이니까 이 내용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쪽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고 와. 물 좀 먹고 와. 졸려가지고 얘네들 정신을 못 차리냐? 잠깐 멈췄다가 문제를 풀자. 자, 일단 봅시다. 자, 방금 했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점피의 위치가 주어지면 위치를 미분했을 때 속도가 된다. 속도에 절대값 붙이면 속력이 되고, 속도는 양, 정방향과 역방향,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속력은 음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이 가속도도 양방향과 정방향과 역방향이 있어서 풀마라는 부호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일단 확인하면 돼. 자, 그거부터 출발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 테니까 214페이지에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자, 6번 보시면요, 원점을 출발하여 이 원점에서 출발한 점P가 있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는 t 세제곱 빼기 12 t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에서의 속도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1번 t가 3에서의 속도 v3 가속도 a3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자, 위치에 대한 식이 주어졌을 때 얘를 뭐 해주면 속도가 나온다고?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고.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거야. t에 대한 미분이니까 3t제곱 빼기 12라는 속도에 대한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절대값 씌우면 무슨 식이 나온다고? 절대값 V는 뭐였어? 아, 왜? 속력이라고요.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의 절대값이면 속력이 된다. 자, 다시 또 속도를 뭐 해주면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가속도는 미분하면 뭐 되는 거야? 6t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여기가 됐어. 자, 그러면 3일 때의 속도는 여기다가 3대2 값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나요? 15 되는 거 맞나요? 가속도는 3일 때 가속도는 여기다가 3대2 하면 되니까 18이 가속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 그냥 계산 과정이야. 자, 2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언제인지. 점 P가 운동 방향 바꾸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멈췄다가 움직여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멈추는 지점 중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이 있겠다. 맞니 안 맞니? 그럼 멈췄다라는 얘기는 속도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되는 지점 중에 있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몇 개가 나오는데? 2개가 나오는 거 맞니? t가 뭐일 때? 2일 때랑 뭐일 때? 마이너스 2거나 2일 때 시간이 문제가 생기지? 음수는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럼 멈추는 지점은 몇 개밖에 없다? 1개밖에 없다. 그럼 이때 운동 방향 바꾸지 못한다면 없다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로 이해하는 거야? 얘 그래프를 보고서 속도에 뭐를 보면 돼? 속도에 뭐를 보면 돼? 증가표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2일 때 속도가 멈춘 거고요. 이 전일 때와 이 후일 때 생각해 보면 되겠지. 걔를 뭐 가지고 보면 돼? 얘 그래프 가지고 보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 그래프가 마이너스 2하고 2신하는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될 거잖아. 근데 속도가 음수일 때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이쪽은 지우게 될 거고요. 그럼 요 2를 기준으로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여기에서 뭐가 될 거다? 속도가 멈추고 이쪽은 속도가 음수니까 역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거 맞니? 속도가 양수니까 정방향으로 달리는 거 맞니?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이야? 2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될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됐어? 이거 뭐 수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고.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T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을 그래프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거 그래프 추론이니까 3차 함수 맞아 안 맞아? 자, 그래프 추론 방식 뭐였어? 정시철도선 기억나? 정의역 확인해라. 절편 확인해라. 뭐 확인해라? 그 다음에 도함수 확인해라. 그 다음 그래프 그려라. 그 다음에 치역 확인해라. 됐어 안 됐어? 정치철도선 됐어. 자, 그럼 얘는 절편부터 확인해보면 뭐하고 뭐 나와? 0하고 뿔마 2루트 3 나오는 거 맞아? 그럼 마이너스 2루트 3과 0과 2루트 3 지나는 3차 함수 그래프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두 번 꺾이겠지? 음수는 신경 안 쓸 거야? 시간이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야? 원점에서 출발해서 일로 갔다가 최소값 찍고 이쪽에서 위로 가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여기 맞니 안 맞니? 그때의 시각은 여기 맞니 안 맞니?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시각은 뭐로 찾는 거야? 얘의 도함수의 값이 뭐 되는? 기울기가 뭐 되는? 0 되는 t값을 찾겠다. 맞니 안 맞니? 그 중에서 양수를 찾겠다. 그래서 확인했던 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실제 그래프를 이해하면 도함수가 0 되는 값 중에서 양수의 값이 뭐가 될 거다? 답이 될 거다. 됐니 안 되니?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각은 언제다? 2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는 거라고. 속도, 가속도와 미분의 관계를 천천히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눈으로 풀어. 여기는 계산이야. 미분값 구하는 거니까 도함수 구하는 게 복잡한 게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근데 이쪽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 처음부터 천천히 진행을 하면 여기가 좀 쉬운 문제로 바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예제 7번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cm인 선분 AB 위의 점 P가 초당 1cm의 속도로 A를 출발하여 B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선분 AP 길이와 PP 길이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점 P가 점 A를 출발한 지 15초 후에 S의 변화율을 구하여라. 여기 속도, 가속도에 대한 얘기가 했었는데 갑자기 넓이라는 것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문제가 나와 있네. 이건 여러분 교과에서는 크게 쓰이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참고로만 해. 이 속도, 가속도와 미분에서 활용되는 파트를 이제 길이, 넓이, 부피, 얘의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게 속도, 가속도, 미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응용 개념이 된다. 근데 여기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고 지나가. 자, 시각 T에서의 부피가 변화하는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용기에다가 어떤 그릇에다가 여기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 뭐 음료를 붓고 있든 물을 붓고 있든 어떤 걸 붓고 있다. 그럼 결국 여기에 그 용질이 계속 차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찼다가 밑으로 갔다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밑에부터 차례대로 차고 있겠지? 맞니? 그럼 얘가 쭉 수면에 여기를 수면이라고 보면 수면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이동하고 있는 순간을 멈춰보면 순간적으로는 면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맞니 안 맞니? 좀 자세한 내용은 이게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약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근데 교과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내가 좀 약식으로 가는 거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뭐 적분까지 가고 해야 돼. 자, 얘를 순간적으로 스탑하면 결국은 뭐가 변화하고 있는 거다? 수면의 넓이가 누적되고 있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피의 순간은 뭐처럼 보이는 거야? 넓이처럼 보이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 넓이들이 변화하면서 부피가 형성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간단하게. 부피를 시간을 멈춰보면 변화하고 있는 부피를 멈춰보면 넓이가 된다. 이해됐어? 이 넓이라는 것도 자 이제 물을 채울 건데 갑자기 면 하나가 형성되고 면 하나가 형성되고 아니지. 물을 부으면은 여기가 계속해서 수면이
한 면이 형성되더라도 뭐가 형성이 돼? 길이들이 모여서 한 면을 이루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정확한 내용은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은 이 수면이 형성되는 것을 순간적으로 스탑을 하면 뭐처럼 보여? 이게 뭐가 돼? 길이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즉 이 넓이의 뭐는 순간은 뭐처럼 보인다? 길이처럼 보인다. 직관적으로 이해돼? 이건 직관적인 거지 수학적인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 부피의 순간 변화율 뭐 하란 얘기야? 미분하란 얘기야. 즉 부피를 미분하면 순간적인 넓이가 된다는 얘기고, 넓이의 순간 변화율, 넓이를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뭐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길이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부피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넓이가 된다고요. 넓이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길이가 된다고요. 그냥 이 관계식으로 이해하면 돼. 너네 교과 과정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게 됐어. 예전 학년도에는 저 교과 과정을 이용해서 저게 정식 교과에 있었기 때문에 수능 문제에서 보면은 저기 관련된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논술까지 확장해서 저기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교과 과정부터는 저게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 돼서 정식 교과 과정이 아니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용 거의 안 하고 이제 수능 문제에서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해됐어?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가라. 여기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설명하는 거지 웬만하면 설명 안 하고 지나가는 파트기도 해. 자, 그래서 7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그냥 이 관계만 기억해. 부피를 미분하면 넓이가 되고 넓이를 미분하면 길이가 된다. 됐어? 됐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 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선분이 놓여져 있는 상태였어. 7번에 이 길이가 20cm였다. 자, 점 P가 A를 출발하여 어떻게 이동하고 있다고? 초당 1c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얘들아 이걸 보면 이게 분수 맞니? 이거 아니야? 이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가 분수 의미 아니야? 네. 분모가 뭐임? 시간. 분자가 뭐임? 길이. 맞아 안 맞아? 기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x하고 같은 거야. 맞아 안 맞아? 이게 평균 변화율에 대한 순간 변화율의 기호가 맞물리는 기호라고. 자, 그럼 이 1이라는 게 결국은 이 v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속도는 뭐였어? 순간 변화율 맞아 안 맞아? 순간 변화율이었지. 그럼 얘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속도니까. 속도는 뭐라고 그랬어? 위치의 미분값이라고 그랬잖아. 위치의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냥 뭐 직관적으로 그냥 너네들이 알고 있는 요 사실을 이용해도 되는데 얘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호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란 얘기지. 자, 이러고 보니까 점 P가 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잘 봐.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한번 추적을 해볼까? 얼마만큼 이동했니? T만큼 이동한 거 맞아? 네. T 센티미터만큼 이동한 거 맞아? 얘는 T 센티미터만큼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럼 점 P가 T초 후 시각 T지만은 지금은 초단위니까 T초 후 위치는 얼마만큼 이동하게 된 거야?
t cm만큼 이동하게 된 거야. 그럼 남은 길이가 얼마만큼 남아 있어? 20-t cm만큼 남아 있겠지. 자, 이랬을 때 점 P가 이동한 지점에 따라서 뭘 확인하자? AP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B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확인하자. 됐어. 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니? 두 원의 넓이의 합을 S라고 놨죠? 자, 요 넓이 한번 구해봐. 얘를 S1이라고 할게. 반지름이 얼만데? 2분의 t니까 4분의 t제곱 파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 원의 넓이를 S2라고 놓을게요. 반지름이 누구니까? 10-2분의 t, 2분의 20-t 맞아? 10-2분의 t가 반지름이야. 얘 제곱 파이가 넓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t 시각 후, t 초 후의 넓이를 st라고 놓으면 얘네들을 더한 게 되겠다. 맞니? 그럼 얘네들 더하면 이거 전개하고 이거 전개할 수 있지. 전개해서 더해봐. 파이는 나중에 계산할게. 4분의 t제곱이 두 번 더해지니까 2분의 t제곱. 이거 전개하면 1차가 마이너스 10t 나오죠? 상수항은 100 나오겠다. 그럼 넓이가 얘가 될 거다라는 것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거야. 자, 이제 뭘 물어봤어? A를 출발한 지 15초 후 S의 변화율. 문장을 잘 읽어야 돼. 15초 후 S의 뭘 구해라? 변화율 구해라. 그럼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딱 두 가지거든. 평균 변화율이냐, 순간 변화율이냐. 평균 변화율은 한 점이 아니라 두 점에 대한 얘기지. 그럼 시각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오면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한 개밖에 없지. 그럼 무슨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이야. 됐어. 그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문장적으로 너네들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지금은. 그럼 얘는 뭐 구하는 거다? 순간 변화율을 구할 건데 시각이 얼마일 때? 15일 때를 구할 거다. 됐니 안 됐니? 그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S'15 구하면 되겠다. 됐니? 얘 미분해봐. S' 파이는 건들지 말고요. 얘 미분하시면 t-10이 될 겁니다. 그럼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된다고요? 15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5파이.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자?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부르자. 됐어 안 됐어? 어려운 거 아니지? 계산만 하면 되니까. 됐어. 이쪽은 너네한테 계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먼저 익숙하게 만들고 나서 나중에 미적분이나 기하를 했을 때 그게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를 그때 가서 조금 난도가 높아지는 거지. 여기는 간단한 내용이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적분이라는 내용이 남아 있는데요. 미분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적분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적분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지금